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자고 일어나 보니까 구독자가 10,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물론 이거 하고 영상을 끝낼 수는 없으니까 제가 또 좋은 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 10개명을 대공개할 건데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영상을 190개 만들면서 나불나불 걸었는데 그 190개의 에센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유튜브를 제가 하게 되었는가. 제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투자 책도 쓰고 뭐 그랬는데요. 그거를 보고서 내가 짓거리는 거를 듣는 사람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쓰는 걸 읽어주는 사람이 정말 있구나, 그러면 내 컨텐츠가 어느 정도 팔리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작년 연말에 휴가를 갔습니다. 같이 휴가 가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선배님, 유튜브는 요즘 10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르신들도 유튜브 되게 많이 하고요. 특히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 야, 10대들은 주식을 안 하기 때문에 나한테 별로 필요 없는 고객층이지만, 어르신들은 돈도 있고 주식도 할 거기 때문에, 야, 내가 유튜브 하면 내 거를 볼 수도 있겠네. 오케이. 그럼 이게 내 관종 심리를 제대로 충족할 수 있는 길이겠다. 아싸, 관종. 이렇게 시작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죠. 물론 제가 관종질을 제대로 하려면은 많은 구독자가 필요하고, 많은 구독자가 모이려면은 제가 이분들한테 하이 퀄리티 컨텐츠, 정말 괜찮은 내용을 전달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많이 머리를 굴리면서 돈이 되는 정보를 전달하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놀랍게도 제가 유튜브 리서치를 해봤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채널이 전 세계에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어딘가는 있겠지만 제가 그런 채널들을 많이 찾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유명한 채널은 없다는 거죠. 오호, 그래? 이거 틈새 시장이다, 들어가자 해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가장 많이 감명을 받았던 거는, 머니맨이라는 사이트를 운영하시는 신상철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1년 이상 매일 컨텐츠를 올리면은 성과가 안 나올 리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래, 그런 거 같아. 오호, 그렇지. 1년 동안 열심히 죽어라고 하루에 하나씩 올리는데 성과가 없을 리가 있을까? 물론 뭐 없으면 없는 거고, 그러나 성과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아 보였습니다. 저도 뭐 책 쓰고 뭐 글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컨텐츠 비즈니스에 어느 정도 참여한 그런 그 경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가지고 돈이 될 만한 투자 논문들을 발췌해가지고 번역도 하고 내 생각도 좀 집어넣고, 이거를 한국 시장에 적용도 해보고 백테스트도 하고 종목도 뽑고, 그리고 책 서평도 쓰고 독일 얘기도 하고 별의별 걸 다 해봤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 10,000명이 됐네요. 정말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나도 못하는 법이 없어, 야, 다른 사람도 유튜버는 나도 해야지 라고 시작을 했고요. 그 옆에 이제 저에게 큰 영감을 주신 신상철님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상철님. 네, 유튜버 활동, 이거는 저는 누구에게도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면은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이거인데, 이 비즈니스가 이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스피릿에 정말 완벽하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자, 왜냐면은 잠재 손실이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 웹캠을 이거 샀는데 이게 10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뭐 마이크 이것도 얼마 안 할 거고, 그러니까 돈 몇십만 원에 당신 시간 이것만 잃는 겁니다. 뭐 당연히 유튜브를 하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구독자들이 안 모이고. 근데 당신 시간의 기회비용이 그렇게 큰가 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에 유튜브를 안 하면은 뭘 하시겠어요? 뭐 다른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은 쉬겠죠. 예, 그래서 아마 그거를 생산적으로 쓰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을 좀 투입을 해가지고 유튜브를 하다가 망했다. 오케이, 그럼 내 시간 좀 날린 거예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몇십만 원 날리고. 자,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좀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내 영상들이 안 통할 수도 있겠다. 오케이, 내가 망하면은, 그러면은, 이 영상을 토대로, 1년 동안 만들었으면 영상이 뭐 한 2, 300개는 쌓일 테니까, 이거 가지고 뭐 책하고도 쓰고, 교육자료 활용하고, 그러면은, 뭐 최소 플러스 마이너스 0이 아닌가. 나는 손해볼 게 사실 별로 없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성공했다는 거는 아니고요. 그래도 이제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렇게 하다가 얼떨결에 10만 명이 넘어가면은, 뭐 제가 직장을 그만둔다는 말이 아니지만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는 이제 세컨드 라이프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어메이징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손실은 매우 적어요. 수십만 원 플러스 내 시간 조금. 근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포텐셜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리고 편집 마케팅 지원을 해주시는 헤이비트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왼쪽에는 제가 만든 썸네일, 오른쪽에는 헤이비트가 만든 썸네일, 좀 차이가 있죠. 그쵸?
그래서 오늘은 10개명을 다루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 영상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190개 영상 중에서 에센스를 뽑아가지고 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린 겁니다. 아무래도 10,000명이 넘었는데 제가 여러분께 뭔가 드린 게 있어야겠죠. 자, 첫 번째, 투자를 어떻게 하나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그냥 닥치고 당장 시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상 35, 36, 160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는 거고 나에 맞는 것은 무엇인가? 네, 그건 일단 돈을 갖다 박아놓고 그 다음에 고민하면 되는 겁니다. 난 돈이 없는데요. 몇만 원 없으신 분은 없지 않습니까? 몇만 원 가지고 곧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핑계가 불가능한 그런 전략도 제가 160번 영상에 만들어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투자 심리를 매우 중요시 여기고 투자 심리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네, 그거는요, 투자 안 하면은 내가 아무리 지켜도 모릅니다. 뭐 연애 심리 블라블라블라 해봤는데 연애 한 번도 안 한 사람한테 그걸 설명을 하면은 그게 뭐지?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투자 심리가 사실 성공의 주요 요소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오케이. 그럼 일단 시작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당연히 하루빨리 전략을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어떤 전략을 쓰는가 보다는 전략 자체가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할투를 보면은 엄청난 전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중에서 일단 하나만 골라서 시작을 하면 될 것 같고, 네, 전략에는요, 뭐를 사는가, 그러니까 매수 매도 기준이 매우 정확해야 되고, 리밸런싱을 얼마나 자주 하는가, 그리고 언제 시장을 전부 다 떠나는가, 이런 게 나와줘야 됩니다. 일단 제 생각에는 할투를 통해 가지고 특히 종목 뽑기가 가능한 그런 전략들을 통해서 이제 전략을 몇 개 잡고 아무거나 몇 개 해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 동안에 그걸 하면은 본인의 성향이 맞는 전략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겠죠. 왜냐면은 제가 전략을 하도 많이 올렸으니까요. 네, 세 번째, 이 전략에서 가장 핵심은 무엇을 사느냐 이쪽에 많이 집중을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밑에 보시면은 중요를 세 번 쓸 만큼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매수하기 전에 언제 매도할지 아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수를 한 후에는 매수 자산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매수한 후부터 원숭이가 되는 겁니다. 절대 피할 수 없는 현상이고요. IQ가 200이든 50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매수한 후에는 전부 다 원숭이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미래를 어떻게 알아요? 내가 언제 팔지 어떻게 합니까? 하시는 분들께는 네, 그렇습니다. 주식을 할 수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오르거나 횡보하거나 내리거나 이거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만들어 두면 되는 건데요. 뭐 예를 들면은 타임컷, 그러니까 사면은 무조건 몇 개월 후에 팔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요. 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가격별로, 그러니까 고점 대비 20% 까지면은 무조건 팔겠다. 또는 뭐 포트폴리오 전체가 10% 까지면은 무조건 다 팔고 나가겠다. 뭐 이런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답은 없으며 중요한 건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그 매수를 하기 전에 내가 언제 팔 거다 그거를 정하고 그 순간이 오면은 실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투자 전략에서 가장 핵심이죠. 네, 투자에 어떻게 임해야 될까요? 자세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는 매우 간단합니다. 나는 병신이다! 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만 그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투자에서 정말 1도 필요 없는 쓰잘데기 없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존심인데요. 영어로 이고라고도 합니다. 이고는 라틴어로 원래 나라는 뜻인데 자존심 그게 필요 없는 건데, 네, 일단 주식이 내리면은 내가 나를 병신으로 생각하면은 이럴 겁니다. 나는 역시 병신이니까 또 깨지는구나. 오케이, 너무 좋아. 근데 깨지면 조금만 깨지자, 팔자 해가지고 손실을 짧게 가져갈 수가 있는데, 오르면은 나는 병신인데 내가 산 주식이 오르다니 말도 안 돼.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분명히 다시 떨어질 거야 해가지고 이제 5배, 10배가 되는 거죠. 수익은 길게. 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다 병신 한 가족. 네, 제가 직접 백테스트를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는 한 5만 번 정도 말한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면은, 네, 한 5만에서 10만 번 정도 나올 텐데요. 자, 어떻게 백테스트를 가장 쉽게 하는가? 일단, 개별 주식은 뉴지스닥 젠포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하면 되고, 자산 배분 플러스 마켓 타이밍은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이런 훌륭한 툴이 있기 때문에, 나 백테스트 못해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하는 거는 다 핑계입니다. 왜냐면은, 직접 내가 백테스트를 안 하면은, 내가 나중에 그 전략이 좀 안 될 때 버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수익만 중요한 게 아니라 MDD 가장 많이 깨질 때 얼마 깨지는가, 승률, 손익비, 깨지는 구간, 그리고 깨지면은 본전 복귀 구간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이 백테스트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영상을 여러 개 만든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6번 자산 배분. 사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시장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자산 배분, 마켓 타이밍, 그리고 종목 선정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요. 자산 배분의 핵심은 저는 일단 4계절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가장 추천합니다. 영상 37, 38. 자산 배분의 핵심은 상관성이 낮은 또는 마이너스인 그런 자산들을 매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4계절 포트폴리오에는 주식, 부동산, 또는 부동산은 없지만 주식 쪽, 주식과 부동산은 상관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채권, 그리고 금, 원자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골고루 투자를 해놓으면은 경제가 어떻게 변하든 이 중에서 오르는 놈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포트폴리오를 어느 정도 구해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쪽에만 자산을 몰빵하면 안 되고 주식, 그리고 주식과 상관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채권, 원자재 이런 게 중요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요즘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지금 한국 망합니다, 달러 사세요 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는 달러와 한국 주식의 상관성이 낮고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 주식과 미국 채권을 섞는 게 훌륭한 전략이죠. 상관성이 마이너스니까. 네, 그리고 리스크가 좀더 높은 자산? 아니, 낮은 자산을 좀 더 매수하는 겁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좀 적으니까 비중을 좀 더 크게 두고, 주식이나 아니면 원자재는 변동성이 높기 때문에 비중을 좀 더 낮추는 겁니다. 네, 그리고 요 전략, 4계절 포트폴리오가 투자에 관심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인류의 99%에게는 네, 강력히 추천할 만한 그런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마켓 타이밍에 대해서는 일단 1번. 주식은 11월과 4월에서 묘하게도 모든 수익이 나오고 5월에서 10월은 별로입니다. 네, 그래서 그 최근 3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11월, 4월 수익이 5월, 10월 수익을 압도했고요. 그리고 5월, 10월에는 주식보다는 채권, 달러, 금, 비트코인 이쪽의 수익이 상대적으로 좀 더 높았습니다. 전통적으로 주식과 상관성이 높지 않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그런 그 자산들이죠. 네, 심지어 한국은 11월, 4월만 투자를 했다면은 1년 내내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마켓 타이밍 2, 절대 모멘텀, 상대 모멘텀, 듀얼 모멘텀. 아무것도 모르겠다, 난 이 자산에 대해서 진짜 몰라, 이 시장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하면은 딱 하나 그것만 보면 됩니다. 이 자식이 최근 1년 동안에 올랐나 안 올랐나. 올랐으면은 오케이, 플러스, 절대 모멘텀 굿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자산이 있다. 그러면은 이 자식들 중에서 최근 1년 동안에 가장 많이 오른 놈들이 무엇인가, 이거를 보는 겁니다. 이게 상대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이거 합치면은 오케이, 자, 자산이 여러 개 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놈들을 사자. 그런데 이 많이 오른 놈들이 최근 1년 동안에 그 안 올랐으면, 떨어졌으면 사지 말자,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학교 한 반으로 비교를 하면은, 야, 그래, 이 반에서 성적이 가장 높은 놈들이 뭐야? 여기, 그래? 근데 성적이 가장 높은 놈들이 58점이야? 야, 그럼 안 해. 아무리 그래도 70점 넘은 놈들만 살 거야.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전략. 그러니까 그 몇 개 중에서 가장 잘 나간 놈을 사고, 그 최근 1년 동안에 수익이 플러스여만 사는 요 전략을 듀얼 모멘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마켓 타이밍으로 괜찮은 전략입니다. 자, 개별주, 그러니까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하는가. 자, 첫 번째는 제 생각에는 밸류 플러스 퀄리티, 이게 유력한 전략입니다. 밸류라는 거는 저평가 지표, 예를 들면 PBR, PER, PCR, PSR, NCAV 이런 지표들이 있고요. 퀄리티는 이 기업이 우량주인가 아닌가, GPA, F스코어, 주식 발행, 배당 성향 이런 게 있고, 각각 영상을 찍은 게 있습니다. 자, 놀라운 건 무엇이냐, 저평가 지표 중에서 아무거나 한 개 끄집어내고, 저 퀄리티 지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끄집어내고, 그 두 개 지표를 가지고 전략을 짠다 해도 보통 복리 20% 이상의 전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매우 놀랍죠. 개별주 2. 네, 주식에서도 사실 모멘텀이 짱입니다. 특히 상대 모멘텀이 잘 먹히는 편이에요. 주식을 몇백 개의 줄을 세워놓고 그 중에 어떤 놈들이 가장 많이 올랐나, 얘네들 사는 거 좋은 전략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게 대형주에만 통합니다. 네, 그것도 2000년 후부터 통하고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서 이제 모멘텀 전략을 도입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한국 부동산에서도 잘 먹히고요. 네, 그 외국인이 이제 참여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참여하는 주식일수록 그래서 모멘텀 전략이 잘 통하는 편이고, 해외는 뭐 중소형이건 대형이건 거의 무조건 다 통하고, 주식뿐만 아니라 주가지수, 채권, 원자재, 외환, 부동산 다 통합니다. 자, 다시 한번 요약, 투자 10개명. 첫 번째, 투자를 안 하고 있다고요? 오늘 당장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은
뭐 아무리 길게 일해봤자 60대, 70대 일이 끝나는데 그 후에도 30년, 40년을 살아야 됩니다. 뭐로 살겠습니까? 여러분이 모은 자산을 가지고 그걸 투자해서 전업 투자자 또는 자본가로 살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당장 투자를 시작해서 능력을 쌓아야 합니다. 두 번째, 어떤 전략을 쓰냐? 뭐 중요하긴 한데 그거보다 전략 자체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 그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기 전에 언제 팔지 알아라. 그거입니다. 자, 네 번째, 우리의 마음가짐은 늘 나는 병신이다. 그렇게 해야지 손실은 짧게,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실을 짧게 보고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나는 병신이다. 나는 자존심 따위는 없다. 이렇게 해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전략 개발은 어떻게? 직접 백테스트를 해야죠. 뉴지스탁 포트폴리오 비주얼라이저. 6번, 자산 배분의 핵심은 낮은 상관성. 그리고 리스크와 반비례 비중 조절.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스크가 높은 그런 자산은 좀 더 적게 들어가고 리스크가 낮은 자산은 높게 들어가는 겁니다. 마켓 타이밍. 주식은 11월에서 4월에 해야 되는 그런 동물입니다. 원수가 있으면은 5월에서 10월에 주식을 사보세요 라고 추천을 하는 겁니다. 특히 한번 올해 한번 보세요. 5월에 사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네, 마켓 타이밍 2. 절대 모멘텀, 상대 모멘텀, 듀얼 모멘텀. 최근 1년 동안에 올랐나 안 올랐나. 그리고 올랐으면은 상대적으로 딴 놈들보다도 많이 올랐나 안 올랐나. 이게 중요한 겁니다. 개별주, 저평가 지표 1개, 우량주 지표 1개, 요 2개 지표로 가지고 보험 20%짜리 되는 전략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개별주 2. 전 세계 개별주에서 모멘텀이 통하고요. 한국은 대형주만 통합니다. 네, 요번 10개명도 재미있었나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하고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 오셨으면은 구독을 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 다음에 영상을 보셨으면은 좋아요를 눌러야 됩니다. 싫어요를 누르면은 제가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